시청자 여러분,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일인입니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투자의 시각을 넓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목 검색기인 불기둥 AI,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죠. 거기에다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SK하이닉스의 호실적과 또 저가 매수세가 겹쳐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락세가 나오더니 결국 6천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시장이 워낙에 기대했었던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예상만큼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그런 매매가 더해지다 보니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런 프로그램 매도세가 터지면서 이 양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SK하이닉스 이번 실적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시장에 ADR 상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만큼 미국 증권법상 우리가 침묵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목소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쨌거나 우선은 장이 너무 힘들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빠졌었고 그로 인해서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봤을 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하던 부분이 그 불기둥 AI인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장 안에서도 사실은 우선은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가 알고 싶은 건데 그 종목을 바로 이 불기둥 AI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불기둥 AI가 어떤 종목을 알려줬는지 저희가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표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요, 오전에 저희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상승 종목들이. 그러고 나서 사실은 빠진 종목들도 여러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매수 신호가 우선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빠졌던 종목들은 아마 매도 신호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는 뭐 불기둥 AI가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어쨌거나 장밋빛 종목을 보았던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PG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2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고가는 82,80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SPG 같은 경우에 오늘 무슨 뭐 공시가 났다라든가 호재가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을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21.76%의 상승률을 볼 수 있었던 거였고요. 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24,150원으로 15.83%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무벡스 어제 한미 R&D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 조선업 관련된 8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 안에서 한 가지를 연구와 또 개발을 하는 그런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무벡스가 오늘 15%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현대모비스도 볼게요. 47만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6.82% 정도 상승한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된 호재입니다. 지난해 9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수주 목표를 23%나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강한 모습,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종목 오랜만에 떴네요. 셀트리온. 최근에 몇 번 뜬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나 그 관련된 연구 결과와 관련된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었고, 그 공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18만 8,800원이라는 고가로 6.43%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같은 삼성그룹주들도 많이 볼 수 있었네요. 나름 선방한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오늘 23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또 삼성물산은 3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또한 호재와 관련된, 이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나타났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37% 넘게 늘어나면서 결국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업이익, 이 순이익은 70%가 이상이라고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면 건설과 상사 부분이 이 실적을 견인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나타나면서 삼성물산은 32만 원으로 4.92%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삼성전기는 116만 7천 원으로 4.76% 상승했습니다.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38만 2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4.95%, 약 5% 정도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오늘 실적이 나온 만큼 사실 최대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실적과 관련된 기분 좋은 호재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런 힘든 장 안에서 결국에는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기 전에 잡아냈다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제의 일만 생각하면 사실은 오늘 그렇게 자신감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기둥 AI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도움을 받아 조언을 받아서 이런 수익이라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익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원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일 말고도 누적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큰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SK하이닉스부터 지금 테크윈까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부터 삼성물산 그리고 이터닉스까지도 아니죠. 삼성물산까지 이 5가지의 종목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SK 이터닉스부터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저희가 이미 8월 24일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테크윙은요. 어제였죠. 28일인 어제 저희가 정리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감안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기부터 물산까지 모두 다 7월 29일에 저희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탑 보면요. SK하이닉스는 128만 5천 원에 포착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19만 3천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거는 143만 5천 원까지 또 21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오늘만 해도 23만 4천 원까지 올라갔죠. 삼성전자. 사실 이걸 업데이트를 한다면 10%보다 더 높은 누적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참고하지 못한 점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우선은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96만 5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요. 116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0%가 넘어가는 누적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라는 건데요. 삼성전기 근데 오늘 왜 오른 걸까요? MLCC 좋은 거 아는데 그거 이미 좀 지나간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MLCC가 강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MLCC 그 삼성전기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했던 점, 가격 인상
기억하시나요? 이 MLCC가 워낙에 공급은 또 부족하고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공급 우위자인 지금 구조가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 MLCC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가 전망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근데 결국 오늘은요, MLCC의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8월부터 MLCC 가격 30% 인상한다는 소식에 실적이 앞으로 그럼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하게 올랐었고요. 그런 누적적으로 모아지면서 10%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SK스퀘어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는 78만 5천 원에서 85만 5천 원까지, 삼성물산은 27만 원부터 29만 1,500원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뭐 각각 9% 정도, 8% 정도의 누적 상승률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우리가 이미 청산은 했지만요,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SK 이터닉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 유가 관련된 이슈들이 강했었잖아요.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발발하면서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 대체 에너지가 없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딱 잡아내고 상승하기 직전에 잡아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를 때까지 오른 다음에 바로 저희는 청산했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요. 다른 종목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매도 신호도 나온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테크윙은 어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누적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안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표를 통해서 가져와 볼게요. 7월만 해도 지금 6종목 잡힌 거 보이시나요? 물론 오늘은 아니지만요. 이번 달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의 종목이나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한창 떴을 때 SK 이터닉스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잡아냈었고요. 또 SPG와 같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도 잡아냈고, 또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금호타이어 같은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상한가 잡아냈었고, 또 대원전선도 호남권 반도체로 이슈가 됐었을 때 저희가 포착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다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슈가 항상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 불기둥 AI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기둥 AI가 제대로 잡아낼 수 있었던 건 윤정두 대표님 덕분이죠. 윤정두 대표님의 주식 경력이 무려 4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권사 임직원을 교육하는 등 정말 다양한 업적들, 실전 투자 대회에서 7번 우승하는 그런 다양한 업적들을 만들어 오시면서 쌓아오신 그 노하우가 이 불기둥 AI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불기둥 AI 그러다 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불분명한 이런 장 안에서도 장밋빛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이면 다음 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내가 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조언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 매매 타이밍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불기둥 AI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윤정두 대표님께서 오늘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딱 선착순 3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장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텐데,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챙겨주시고요.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생들 다 끝나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기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마무리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장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국내 증시만 유독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 기준이 마이너스 40%대까지 내려온다. 이거는요, 흔한 경우가 아니죠. 뭐 IMF 때나 혹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금융 위기, 그리고 혹은 코로나19 이런 시점에서 연동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온 부분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지난해 313조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체 상장사 2,600개. 물론 이제 상품을 빼고 나면은 회사는 조금 더 줄겠습니다만 2,600개 코스닥 또 유가증권 시장 또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13조. 근데 이 부분이 올해 872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요 부분 대비 500조 이상을 전부 두 종목이 땡긴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90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올해는요 383조,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272조 합치면 얼마입니까? 655조 합니다. 655조. 작년에 90조 하다가 655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0조 빼면 얼마예요? 243조잖아요. 243조에 655조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898조죠. 898조. 근데 올해 전망치가 872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나머지 업종군은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지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에 분명히 반도체 3위 업체 누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만큼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이 나왔지만 왜? 순이익이 1년 반 만에 18배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글로벌 시장 8위까지 등극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조정 제한적인 데다가 제한적이어도 뭐 마이너스 34%까지 밀렸거든요. 이 마이너스 34%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엔비디아가
월요일 날 마이너스 4.99로 끝났어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4.99 밀리면서 시가총액 2위로 내려섭니다. 10여 개월 만에. 그런데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월요일 날 나스닥 플러스 화요일 날 죄송합니다. S&P 500 지수 플러스 화요일 날도 S&P 500 지수 플러스 다우지수 플러스 다우지수는 새벽에 1%의 초강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비중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휘둘리는 경우는 드물고. 두 번째, 일본 니케이 지수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 흐름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연동폭이 제한적이고 심리적인 면의 연동폭도 제한적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증가분, 이 영업이익 증가분 얼마 증가했어요? 640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660조? 오케이.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린 건데 영업이익 증가분을 550조, 560조? 오케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영업이익 비중은 77%, 시가총액 비중은 59%까지 갔다가 지금 49%까지 장중에 밀렸어요. 왜요? 시장 대비 더 강하게 밀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하락이 나온 겁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대세 하락이거나 했을 때에 연동이 되는 건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대세 하락 아니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대세 하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나스닥 기술주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어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24%,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우리나라 증시 빠지니까 뭐라고 토를 달아요. 첫 번째, 이야 이란의 문제, 이야 어제도 외부에서 지상파 방송국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거 중간선거를 위해서 이란전을 빨리빨리 해결을 시킬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란 중동발 리스크 1도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만 비교를 하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전혀 이란의 중동발 리스크 영향 지금 안 받는다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 안 받아요. 유가 자체도 이번에 올라온 거 90불 겨우 올라서 우리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만 보지 언제 무슨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를 봅니까? 사실상 우리가 쓰는 건 두바이유야. 근데 지표는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로 본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 없었어. 100불을 넘기지도 못했어 이번에. 근데 신재생 에너지들의 슈팅 나오니까 이란 문제 때문에 유가 고공행진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 반등 탄력도 없다고 봐야죠. 어제 미팅하는데 V자형 패턴의 반등이 나온다.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못 오르지 않겠어요? 개인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밀어올리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시장에서는요. 간접 투자 자금. 여러분들 주변에 펀드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아요. 직접 투자보다. 그 펀드 상품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펀드론 사태가 있어요. 글로벌 전체 시장의 경기가 폭락을 해서 펀드론 사태 있는 없죠.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접 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들어와요. 기회도 하고 더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부양하지 않는 한 폭락의 흐름이 연출될 수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빠져 있는 거는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흐름도 포함돼서 V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삼성전자 PER이 3.2배까지 밀렸어요. 하이닉스 PER도 3.2배까지 밀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실적이 제한적인데 주가가 밀려서 내려온 거하고 실적은 글로벌 시장 1위, 4위를 하는데 PER이 내려온 건 완전히 달라요. 대세 하락장에 낙폭이 심화돼서 굴뚝 산업주들, 굴뚝 산업업체, 유틸리티 업종 이런 쪽이 영업이익 순위 그대로인데 주가가 막 밀려가지고 저평가 상태로 내려오는, 혹은 기술주 성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다 보니까 실적이 실질 하향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르게 밀려. 그랬을 때 PBR이 낮아지는 경우. 그럼 내년에도 실적이 더 안 좋아지니까 현재 주가 멈춰지면은 PER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의 기준은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데 어떻게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PER이 낮아지냐는 거예요.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이 주가가 여기에만 있어도 실적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PER은 3배 이하 2배까지 내려와. 그 정신 나간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의 반도체만 V자형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유가 또 환율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글로벌 시장은 다 폭등 랠리입니다. 미국과 유럽 폭등 랠리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높은 두 군데만 흔들리는데 TSMC, 엔비디아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다 돌려. 지금 마이너스 19%까지 내려갔던 SK 하이닉스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마이너스 5% 수준이었어요. 저점 대비 17%씩 올라와서. 그 엄청난 힘, 그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대바닥이야.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의 바닥을 논할 수 없어. 오늘이 최저점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을 여태까지 나와서 과도합니다.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오늘이 7월 29일이 최저점이다. 만에 하나 7월 30일에 월말 효과 때문에 일시적인 물량이 나와서 출렁거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5,200 수준까지 깨어져 내려갈 가능성은 진짜 0.001 수준밖에 안 된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FOMC 회의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해서 인하가 아니야 인상, 그죠? 인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동결입니다. 동결인데 혹시라도 금리 인상에서 그 충격 나오면 어떻게 해? 기술주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어마어마한 호재다. 아마존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투자 안 해서 도태되는 것보다 투자해서 서버 증설해서 클라우드 사업분의 실적 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옳은 거지.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도태돼서 노키아처럼 기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거는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고금리 시기에 회사채 발행해서 계속 돈을 회사로 쌓아놓기 위함이에요. 그 돈을 현금을 쌓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고금리 시대, 경기가 좋아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 시대. 그럼 저금리는 언제 와요?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또 윤정두가 그토록 좋아했던 LG그룹주, LG전자가 백색가전이죠. 매출이 100조입니다. 100조에 달해요,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서 100조 넘는 매출을 내는 기업이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3, 4%. 그러면 판관비 조금 많이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3.75예요. 그럼 조달금리는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굴뚝사놓으면 미치는 거야. 영업이익 3%, 5%, 10% 내고 있는데 조달금리가 3.75 기준금리에 조달금리가 4%, 5%.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이야, 금리 좀 내려줘. 나도 숨통 좀 튀자.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 아니야. 지주사 몇 개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신저가야 올해. 전부 다 신저가야. 전체 업종이 다 신저가야.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신저가가 아니야. 아직도 올랐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점 대비 얼마? 6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올 1월 이후에 삼성전자는 60%, SK 하이닉스는요. 60만 원 대비 지금 얼마입니까? 100% 이상 올라와 있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걔 두 종목과 걔를 연동시킨 지주사, 소부장 아니야. 지주사 빼고는 전부 신저가야. 우리나라 2,600개 중에 7, 80% 이상 다 신저가야. 뭘 좀 알고 얘기해. 근데 지금 담보 비율 맞추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나머지 종목을 들어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런 유틸리티 업종, 굴뚝산업, 영업이익 못 내는 쪽, 그쪽에 대한 부양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고금리의 회사채 발행하는 쪽에 저금리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글로 그렇지 않아요. 조달 금리에 맞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3.75 가지고 7%짜리 회사채 들어가서 1, 2% 수익 내고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1, 2% 수익 주는 쪽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가 성행을 하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쪽에 회사채에 돈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면은 엔비디아가 70% 가까운 마진을 남기고 GPU를 팔잖아요.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얼마나 나왔어? 76% 나왔어. 영업이익률이. 한 대 팔면은 HBM 하나 팔면은 76%의 영업이익이 나와. 순이익은요. 일본의 반도체 업체 토시바, 기존의 토시바 업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이 이번에 얼마나 64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보다 더 나왔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실적을 가지고 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성장주, 특히 실적이 있는 성장주.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의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가서 그따구 행위를 했다가는 전부 종신형 받아. 그건 아닌 거고 실적이 있는 성장주의 기준은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까지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교육 영상 올려놨어요. 국민연금은 지금 한 120조 정도 매수를 해도 비중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000조 자산운용 기준에서 시장 40% 빠졌다고 치면 60%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600조 정도 형성돼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9,100일 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40% 빠졌다고 치면은 얼마입니까? 60% 남아있는 360조죠. 그리고 이거를 28.8%까지 꽉 채운다 그러면은 28.8이면 얼마예요? 575조인가요? 뭐 어찌됐든 요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마? 200조 더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네. 200조 더 들어왔다. 근데 전술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26.8까지 채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27이라고 그러면 540조죠. 자, 540조면은 180조를 살 수 있어. 근데 무슨 지금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물량 60조가 나올 수가 있어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좀 계산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든 거 놓고 보도자료 나온 거 그거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뭐가 되겠냐고.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전략이 설정되겠냐고. 지금은요. 땅 파서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전략 매도야. 뭐를? 반도체 이외. 반도체 소부장도 다 매도야. 무슨 소부장을 들고 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 그리고 주력으로 드렸던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일부만 가지고 갈 수 있고 나머지 싹 매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우지수 빠진 거 없어요. 0.1 빠졌습니다. 1% 빠졌어요. S&P 500 지수 2% 빠졌습니다. 나스닥 8%. 니케이 지수가 오늘 기준에 21%인가 24%인가? 우리나라 비교하면은 100% 이상 올라오고 제한적인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먼저 보여드릴 때가 15%고 24% 빠졌는데 요 장대양봉 3개 있죠. 이것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 고점을 다시 넘겨도 이상할 게 없느냐. LG전자의 고점
고점 대비 지금 60% 이상 밀려 있어요. 만약에 100원 가 있었다면은 지금 40원 돼 있어. 그러면 40원부터 125% 넘겨서 60%가 70% 가까이 밀렸지. 7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원 내려와 있어. 100원짜리가 30원 돼 있어. 30원짜리가 200% 올라올 가능성. LG전자가 200% 올라올 가능성보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0%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왜요? 이 장대 양봉, 똑같은 장대 양봉에 이게 LG전자였고 이게 대우건설이었고 이게 대한전선이었고 이게 대한광통신이었다고 치면 거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고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 고점에 넘겨졌어도 PER 5배, 6배 그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올린 거라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나머지 두산에너빌리티까지도 다 포함해서 얘네들은 지금 신저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프리미엄이 높았고 그 프리미엄이 훼손돼서 밀려 내려가는 건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의 전체 코스닥 월봉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코스닥은 지금 신저가예요. 신저가. 그리고 코스피 기준은 폭락이 연출돼서 여기까지 막 지금 훼손돼 있어요. 음봉 더 떨어져서. 그래도 25년 4월 대비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 한 업종 400%의 폭등 그걸 바탕으로 코스피 월봉 차트가 그래도 저 위에 있는 거고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도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게 저점 찍은 게 여기예요. 주봉으로도.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 거야. 여전히 올라있죠. 전기전자 업종 한 개의 업종이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 전체 업종 전체 다 신저가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결론적으로 애플이 올라와 있고요. 엔비디아 여기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문제된다면 엔비디아도 지금 폭락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반도체가 문제된다면 반도체 만들지도 못하는 이깟 TSMC, 삼성전자랑 25위였어요. 글로벌 시장. 이런 애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응? 실적이 이렇게 3년 동안에 순이익이 18배 올라오면서 엔비디아가 지난해에 드디어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온 거고. 그죠? 지난해 4월부터 해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언제부터 얘가 뭐 처음부터 1위였어? 아니야. 이때는 10위 안에도 없었어. 저쪽 22년, 23년에. 이때 10위 안에도 없었다고 이때.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무너지니까 대세하락 아니냐, 못 돌리는 거 아니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 했죠. 왜요? 엔비디아 이때 밀려 내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점 대비 43.43.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야. 오늘 삼성전자 저점 찍을 만큼 밀린 거야. 트럼프 대통령 이기 행정부 들어오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나오고 거기서 이만큼 깨져 내려오고 이거 못 돌린다 했잖아. 이러한 장대 양봉으로 돌려. 왜? 실적의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이렇게 돌려. 이걸 훼손한 적 있어? 이걸 훼손한 적이 있냐고. 이때 조정 한번 있었고 이란전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렸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요거 땡겨서 보면 땡긴 차트를 안 갖고 왔네. 이거 땡겨서 이렇게 딱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 못 돌릴 것처럼 보여. 못 돌리긴 뭘 못 돌려. 엔비디아 실적이 작년에 1,300억 달러. 글로벌 시장 2위. TSMC가 글로벌 시장 9위. 영업이익이. 올해는 영업이익 순위 없어요. 10위 안에 없습니다. 왜요? 반도체가 여기 세 종목이 들어와 있거든. 삼성전자 1위, 2위, 4위 하이닉스, 8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세 개가 들어오니까 얘가 밀려 내려가서 700억 달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일로 간다고. 그럼 얘네들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지금 곤두박질 쳐서 1조 달러도 안 나와. 그게 저평가라는 거야. 그게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여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여기 있죠. TSMC 없어. 응? TSMC 수준만 올라와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6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조 달러 장중에 깨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1조 달러 깨지고 시가총액 1482가 그런데 엔비디아 TSMC도 올라올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작년 4월에 고점 대비 43.43% 밀렸잖아요. 폭락이 왔잖아. 3달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게 지금 대세 하락입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1년 6개월 만에 16배의 순이익 증가가 나오고 고점 대비 지금 이게 얼마야? 34% 밀린 거야. 너무 많이 깨졌어. 새벽에 확 밀려 내려가서. 그리고 수요일 우리나라 장중에 시간에서 추가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플러스 반전입니다. 시장 얼마 43.93%. 아까 엔비디아 보셨죠? 그만큼 빠졌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거보다 더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평가 국면에 이 음봉 떨어지는 흐름. 여러분들이 5월, 6월, 7월에 주식하신 분 아니라면 2, 3, 4월에 주식시작했다 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윤정두와 함께 박성재 TV와 함께 이때 주식하신 분들은 초대박의 수익이고 근데 무슨 엉엉 울고 큰일 난 것처럼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의 원금이 여기야? 주식 여기서부터만 시작했어? 그럼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너무 힘드시면 다 팔아서 쉬고 아니면 요 라인에 지금 회귀돼 있을 때 그 시점 대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어떤 업종 살 거예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얘 지금 여기까지 내려서 신저가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중형주, 얘는 대형주, 얘는 소형주인데 대형주는요. 시장 대비 여전히 강세. 시장 130%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작년 4월 대비 130%. 대형주는 150%. 얘는 신저가, 얘도 신저가. 그러면 누구 할 거예요? 얘 시가총액 상위 100위, 얘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얘는 600종목 이상인데 얘 마이너스 제일 크고 그다음 마이너스 제일 크고 그다음 얘는 올라 있어.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50%에 달해. 얘네만 폭등, 지주사 폭등. 그럼 나머지 종목 살 거예요? 나머지 업종 다 보세요. 다 폭락인데 이 나머지 업종 살 거야? 다 신저가인데 이 나머지 업종 살 거냐고. 낙폭과대에서 얘네가 돌릴 것 같아요? 실적이 없어서 프리미엄이 빠진 건데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위에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서 나머지 살 거냐고. 이것도 내가 혼내줄 거야. 그냥 이거 윤정두가 수정 안 해놓은 거지 뭐. 화살표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이게 로그 차트로 잘못 잘라놔서 그래요. 어찌됐든 로그 차트든 일반 차트든 보시면 이때 주식하신 분들 이외에는 전부 수익이야. 그럼 정신 똑띠 챙기고 지난번에는 시장이 300% 오르는데 2200부터 300% 넘게 올랐잖아. 300% 오르는데 내가 그 수익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나머지 이상한 애들 방산 다 파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조선 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두사이너빌리티 차익 실현하십시오. 단타 쳤던 대한광통신, 대한전선, 대우건설 또 댄스랑 효과에 무슨 뭐 네이버, LG그룹주 다 차익 실현하세요. 노보주 다 차익 실현. 그거 안 하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인이 일요일 날 얘기하더라고. 이거 다 주봉은 다 신저가예요. 주봉 보시면. 우리 지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우 상반기에 내가 수익을 좀 냈어. 아우 근데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야. 근데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무슨 상반기에 당신이 수익 냈다고 그랬대. 아이 수익 많이 냈대. 이건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시장 130% 올랐는데 계좌 더블 난 적 있어? 더블 난 적은 없어도 그래도 한 40, 50% 수익 났어. 그러면 그게 손실이지 어떻게 수익이야. 시장은 130% 가는데 지 혼자 계좌가 40%, 50% 수익 났다고 아싸 좋아 좋아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9%에서 지금 마이너스 5% 미만으로 막 줄이고 있는데 이상한 종목 갖고 있으면서 내 것 좀 덜 빠졌어. 바보야? 코스피 주봉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아직도 26%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잘못됐다는 거지. 어떻게 전부 못 가는 애들만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더라도 월등한 수익이 확정돼 있거나 되돌릴 수 있을 만큼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인 상태 종목을 봐야죠. 어떤 종목? 삼성전자의 주봉, 하이닉스의 주봉, SK스퀘어 시가총액 3위의 연봉, 월봉, 주봉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처해야 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전략 매도. 전략 매도에서 쉴 거냐? 아니면 전략 매도한 이후에
반도체로 압축할 거냐? 반도체 이거 그림 5분봉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된다. 근데 무조건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초대박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종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뭔데요? 일봉상의 망치로 딱 끝났어. 이렇게까지 끝나죠 했는데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었다면 이야 망치.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막 돌려. 애프터마켓 시장 풀이. 우와.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월봉 여전히 수익입니다. 이때 5, 6, 7월에만 그때 시작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했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는 돌릴 수 있는 위치 똑같아요.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일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러고 나서 시간에 더 돌려. 이거는요. 고점에서 터질 때도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차트 지금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저기서 거래대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신뢰도 높은 흐름이 되죠. 지금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이렇게 깨져 내려서 5, 6, 7이 아니라면 5, 6, 7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 방산, 조선, 에너지, 노봇 전부 다 매도야. 어떤 종목이 싹 다 매도야. 그러면요. 매도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SK 스퀘어입니다. 이 전체적인 5분봉에서 이 정도 돌려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돌려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 흐름에서 결국은 꼬리 절반 달고 돌리고 마감하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마이너스 16%, 17% 깨졌던 애가 그냥 돌려서 5%까지 낙폭 줄이고 더 움직여요. 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이 갭을 지금 메꿨기 때문에 이 갭을 만약에라도 슝슝슝 튀고 올라가서 요 라인만 넘겨놔 주면 추세 강화의 탄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PER 3.2배입니다. 대바닥에 망치형 떴습니다. V자형 패턴 1순위입니다.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시가총액 1, 2, 3, 4 이거 지금 30일이고 뒷부분에 고쳐놓은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닌 이제는 다시 삼성물산 시가총액 1, 2, 3, 4 시가총액 12 그렇게 해서 다음번 시장 랠리에서는 V자형이라고 그랬어요. V자형도 삐딱구 V자형이야. 무슨 뭐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V가 아닙니다. 이 흐름에서는 절대 시장 더블 나는데 여러분들이 50%다 대박 났어요. 시장 더블 나면 최소 더블해서 주도주는 몇 배? 1.5배에서 2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 최소 더블 따따블 나오잖아. 그 소리를 왜 포기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큰 화면으로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자막 오른쪽에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제발 이 수익 나 내게 해주세요. 목요일날 당장 상한가 종목 잡아주세요. 목요일날 당장 검색기 통해서 상한가 종목 잡아주고 나 더블 계좌 만들어주세요. 야 어떻게 오늘이 최저점인지 알고 저 바닥에서 강력하게 망치형의 기준 설정 범위까지 잡아내면서 수익을 냈을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윤정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불기둥 AR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 자막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